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추행 사건으로 어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모습은 권력의 오만, 진보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이 문제 한 발 더 들어가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먼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어제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 사퇴문에 보면은 불필요한 신차적 접촉을 했고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퇴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면은 과연 오거돈 전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또 피해 여성에 대한 진정한 사과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돼요. 또 그 피해 여성도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정으로 만약에 사과가 진정으로 자기가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알았고 그때 미안했다면요, 7일날 있었던 일을 23일날 밝히고 싫다고 이 사퇴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 했어야지. 그 다음에 그저 그 사과문 보세요. 시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뭐 시민들이 믿어줬는데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한국말로 진정으로 사과하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그다음에 예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접촉을 하는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데 여성 공무원 아주 부하 공무원 아닙니까? 20대 젊은 여성한테 컴퓨터 배운다 해가지고 와서 성희롱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필요한 접촉은 또 뭡니까? 불필요한 접촉은 뭐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꾸민다고. 꾸며가지고 경중의 관계를. 그럼 가벼운 거는 어떤 거고, 자기 은연중에 내가 한 거는 가벼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다음 이거 아닙니까? 그래, 5분,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5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렇게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얍삭한 그러니까. 행태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그만큼 돼가지고, 옛날 같은 거 손녀예요. 그렇죠. 그런 상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창피해서라도 고개도 못 들 텐데 앉아가지고 여전히 그런 식으로 교활하게 말이죠. 그런 말 꾸미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과를 누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이 교수님은 원래 또 부산에서도 언론인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국민일보 논설인으로 옮기셨잖아요. 부산 상황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오거돈 시장은 부산에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행정부 시장 다 하고 또 3번이나 부산시장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오거돈 씨에 대해서 좀 잘 알겠네요. 지금도 근데 이 여성뿐이겠느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도 유튜버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소송 중이고 또 자기 양옆에 그 여성 직원들을 앉혀놓고 회식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거돈 씨가 옛날에는 저도 그 사람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듣기로 사람이 참 건실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이 업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출중하고 이렇다는데 다만 이제 이게 말을 좀 많이 더듬는다고 그랬대요. 그것 때문에 참 아깝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그때 안상영 시장이 말이죠, 수사받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때 행정부시장 하다가 시장이 권한 대행이 됐단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나도 시장 해야 되겠다는 꿈을 이제 그때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내리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됐잖아요. 그다음 이제 잠시 학교 쪽으로 대학 쪽으로 가 있다가 또 와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그 부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됐거든요. 시장이 됐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시장이 됐으면 정말 내가 가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취임할 때부터 뭐 여성은 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자는 뭐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하고는 달리 굉장히 경박한 사람이 아닌가. 어제도 뭐 사과 기자회견 하는 것도 보니까 그래요. 이런 걸 보니까 정말로 진정으로 자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도 그렇고 특히 당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한 줄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본인 입장에서는 20년 공든탑이 5분 만에 무너졌다. 뭘 공든탑이야. 그 20도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부산시장 되려고 3번 떨어졌다면서요. 그런데 4번째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죠. 아무튼 지금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쇼킹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도 아니고 안희정 씨가 충남지사를 하다가 측근 보좌관 여성을 그런 성폭행 내지는 뭐 성희롱으로 물러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7일날 이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뭐 양측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증까지 했답니다. 공증까지 사퇴 확약 공증까지 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가 몰랐겠느냐. 설사 거기에도 정보기관들이 다 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은 몰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증을 하고 거기에는 또 이쪽 변호사도 따라가야 공증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동원되고. 그런데 어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딱 시침이 떼고 우리가 9시 반에 보고받았다. 부산시 땅으로부터 11시에 발표했는데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좀 보니까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이런 소문은 퍼져 있었는데 그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가로세로 연구소 그 소송 사건까지 갔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소송 고소를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통역 여직원인가? 그렇죠. 그걸 또 뭐 성희롱이가 추행을 했다 해서 그때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됐으면 아니 청와대는 바보입니까? 그럼 청와대는 그 민정수석실 뭐 공직기강 비서실 뭐 하는 데입니까? 비서관실 이런 데는 그런 거는 민주 정권 내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동향 아니 우리나라 제2대 도시의 광역 단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측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예, 그렇죠? 중요하죠.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산은 총선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부산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런데 몰랐다. 그럼 민주당의 무슨 윤리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는 다 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 역량으로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집권당을 경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능력이 없든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양쪽 다 책임을 져요. 어느 쪽이든지. 결국 그렇게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보면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총선이 코앞에 이 닥친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은 아마 총선이 뒤집혀졌을 거예요. 뒤집혀지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장 아닙니까? 제2도시 시장. 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산의 상임선대위원장까지 했던 사람.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 했죠. 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그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래 되면 선거판 뒤집어지지. 아니 거기는 지금 유재수 경제부시장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잖아. 그 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뇌물 사건으로 지금도 그거 계속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최대의 이슈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뭐 6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구형이죠. 검찰에. 어쨌든 부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총선에서 부산에서 반드시 현재 그 당시에는 6석이었죠. 그걸 고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부산시장이 동향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또 본인도 당연히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은 혹시 어디로 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 지도부라든가 청와대 핵심한테는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상식이고 그다음에 이 부산에다 그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걸핏하면 부산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이랬거든. 난 부산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저께도 또 거제 갔대요. 그랬으면 그렇게 했으면 유재수 문제가 터졌으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요새 부산 동향 어때? 그럼요. 유재수 문제 어떻게 돼? 그 유재수 데리고 있었던 오거돈 시장은 괜찮아? 아니 그리고 오거돈 시장이 총선 이전부터도 특이 동향을 보인 거예요. 여기야말로. 예. 거의 공식적인 행사도 자제를 하고 뭐 14일에는 총선 바로 전날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15일에도 비공개 투표를 하고 그럴 정도면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총선이 가장 내일 투표일인데 총선일인데 그 전날 휴가를 냈다?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동향을 몰랐다 하면은 정말 이 정부가 무능 그 자체죠. 무능하거나 직무유기거나 또 뭐 아니면 국민을 아주 제대로 한번 속여보겠다는 것이든지 그다음에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그 자기들의 이 뭐 속생을 그냥 드러내 보인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알았다. 여권의 핵심부가 알았다는 그런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이해찬 대표가 7일에는 유시민의 알릴로에 출연을 했어요. 또 8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뭐 한 2, 3건 한 방 주말에 터뜨린다더라. 선거 막판에 폐색이 지천 쪽에서 발버둥 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막 김빼기 연막 전술을 폈어요. 내가 뭐 좀 파악한 게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N번방 사건으로 혹시 여권 또는 뭐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자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건을 혹시 야권에서 정보가 입수됐나 해갖고 물타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겠네. 예. 근데 그때는 뭐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그러고 이쪽에 그거 이낙연 후보 아들 문제는 아니야. 뭐 괜히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말 지금 저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있네요. 그걸 보고받고 난데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뭔가 조사한다고 그러지 미래통합당 몰랐을 수가 있겠지 또. 근데 미래통합당은 또 뭐예요? 그거 부산에 의원들이 얼마나 있으면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을 텐데 이런 일이 7일부터 벌어져갖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협상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공직까지 하는데도 깜깜이로 몰랐다. 그래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 이건 좀 곁 나가는 거지만 안타까운 게 미래통합당이 정말 선거 총선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여간에 참 이 상황을 보면은 여권 수뇌부가 알면서도 덮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지. 그런데 오거돈은 사퇴하면 끝이에요?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이거는 이제 저 형사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사자가 고소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형사 사건이 되니까 지금 경찰이 아마 이제 수사 들어갈 거예요. 이게 들어갔거나 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성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뭐 성누리당이다 무슨 당이다 난리를 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더머 민주당이다. 더불어 미투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말하자면 신조어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 많은 여성 단체들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이제 일부 여성 단체 뭐 현지 부산 뭐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나서가지고 이 야당을 공격할 때는 맨 앞장서서 하는 그런 이제 거대 여성 단체들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충격을 너무 먹어가지고 그러나요? 뭐 그냥 쇼크로 말문이 닫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사실 여성 문제를 뭐 여성 단체가 특별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니 여성 문제건 남성 문제건 전부 우리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할 때 여성 문제 이게 스스로가 여성을 오히려 차별 짓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정치적 고려하고는 상관없이 여성을 위해 해야 돼요. 여성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소속이냐 저 통합당 소속이냐 그 따질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여성 단체들이 내로라는 그런 단체들이 해온 걸 보면요. 이게 야당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나서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새누리당이냐 뭐 공격을 해대면서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 측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정부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거든. 이거는 스스로 한번 이번에 좀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뭐 이런 사람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되신 그 유명한 김남국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성 비하 팟캐스트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뭐 팟캐스트 이름도 이상하던데. 그런데 그때 윤호중 사무총장이 2번만 나갔다. 딱 2번.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으로 보면 23번이나 나갔고 아예 고정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눈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러니까 아까 9시 반에 보고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또 하나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비서관이 총선 전날 회식을 오면서 그 여직원을 술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뭐 진보 민낯이라든가 유서는 다 알려진 거지만 권력이 지금 오만에 취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권력이 이제는 오만할 때는 오만해져가지고 갔거든. 그럼 권력이 극성기가 되면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붕괴되는 거예요. 물리 법칙이에요, 이거는. 질량이 너무 많아지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우주 이야기, 천체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초거대 이 항성들 있잖아요. 예. 그건 너무 질량이 크기 때문에 오래 못 가고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권력 초신성이라고 그러죠. 예. 이 권력 정말 조심해야 되죠. 왜냐면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 생기기도 이게 완전히 긴장이 풀린 거지. 이제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돼. 세상에 어떻게 시장 비서란 친구 그 총선 직전 그 바로 전날이었다면서요. 예? 네. 그런 이제 다 짓을, 선거 왜 공무원들이 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내일은 총선이니까 우리 회식하자 저녁에 해놓고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항상 정의의 사도같이 하는 그 박원순 시장.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권에 대해서 인권에 무슨 대부같이 하던 이 사람이 자기 바로 데리고 있는 비서들은 무슨 짓을 해도 놔둬버렸어요. 의전 비서관이라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사과 대국민 사과 나왔습니까? 대서울 시민 사과? 박원순 시장? 뭐 직위 뭐 해제를 했다든가 뭐 그리고 엄중원이 조사하겠다 뭐 그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요. 정말 김남국 변호사도 그래요. 김남국 변호사는 뭐 이제 유명해진 것은 조국 수호대 거기 뭐 나서가지고 그걸 이제 주도하고 또 뭐 조국 백서 만드는데 그것도 참여하고 이래서 유명해진 이제 변호사인데 이 사람도 좋은 일로 유명해져야지 좋지 않은 일로 유명해지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근데 참 그 팟캐스트를 잘 몰라요. 그래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알 길이 없죠. 저희들이 뭐 그 시시덕거리고 만약에 그렇게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자기 농담거리도 삼고 이렇게 옛날에 그 누구예요? 그 김용민인가 무슨 라이스 국무장관을 뭐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팟캐스트 이런 데 나가가지고 쓰리 연고전이라는 뭐 여성비하 팟캐스트인 모양인데 거기를 또 운영하는 그 변호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에 압승을 했다고 자만할 경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